이러한 고온 현상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메일에다 2019에서는 이러한 해양 열파는 특히나 해양 생태계에 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 특히나 이러한 마린 바이오다이버시티 생지화학적 종 다양성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요소로서 마린 히트 웨이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열파는 올리버에다 2018에서는 최근 30여 년간 매우 이러한 트렌드들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해양 열파가 더 자주 발생을 하고 더 강하게,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더 오래 지속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최근 30여 년간 보이고 있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프로에켈라에다 2018에서는 이러한 해양 열파의 특징들이 시믹 프로젝션에서는 미래 기후 2100년까지 더더욱 강화될 것이다. 즉,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오래, 더 강하게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래 기후에도 중요한 해양 열파가 더 강화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지컬한 부분에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열파가 전지구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에콜로지컬하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연구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야시다에다 2022 이런 관련 첫 번째 논문인데, 전지구적으로 각각 일정한 스페시픽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지역들에 대해서 플랑크톤이 블루밍을 할 때, 즉 스프링 블룸이나 이런 지역에서 블루밍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열파 자체가 익스트림한데 그 중에서도 더 익스트림한 열파들과 클로로필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발표한 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해양 열파와 반대로 클로로필, 즉 플랑크톤의 프록시가 되는 클로로필의 매우 로우 극저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의 컴파운드 이벤트들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 더해서 저희 연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나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런 열파가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해서 어떠한 제네럴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 글로벌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해양 열파가 식물성 플랑크톤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리스폰스의 크기, 인텐시티 혹은 글로벌한 스페셜 패턴은 어떤 것이 결정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 연구는 조금 더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위성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식물성 플랑크톤의 프록시라고 할 수 있는 클로로필은 이제 ESA, CCA 자료를 사용하였고, 표층 온도 SST 같은 경우는 OIST 위성을 사용하였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약 2분의 1도인 1440, 729짜리,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데일리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제 클로로필 회색 위성 같은 경우는 최근 20여 년 정도밖에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20여 년 동안에 해양 열파가 클로로필에 어떤 반응을 끼쳤는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흐리게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클로로필의 데일리 아노말리가 열파가 발생한 날들 각각 모두 다 합쳐서 컴포짓을 한 글로벌 맵 그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가장 큰 특징은 저위도와 트로픽과 미드레티트 같은 경우에는 네가티브한, 파란색 네가티브한 아노말리를 보이고 있고,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파지티브 아노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러한 열파가 발생했을 때 트로픽과 미드레티트 지역에서는 클로로필이 감소, 즉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고위도 지역에서는 열파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클로로필, 즉 플랑크톤이 오히려 성장을 더 잘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니에 달 2006년에 발표한 리더에 따른 믹스트레이어 숄링과의 인터랙션과 통해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런 트로픽과 미드레티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양 열파가 발생해서 서페이스가 워밍이 되게 되면 똑같이 믹스 레이어가 얕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뉴트리언트가 부족한 지역인데 믹스 레이어가 얕아지면서 디보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뉴트리언트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반면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뉴트리언트는 맞지만 빛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럴 때에 해양열파가 발생해서 서페이스 워밍이 있으면 똑같이 믹스 레이어는 얕아지는 것은 똑같지만 이러한 고위도 지역은 이런 믹스 레이어가 유광층, 인포팅 레이어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는 그 층보다는 훨씬 더 깊게 이렇게 믹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믹스 레이어가 얕아지면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빛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서페이스 워밍이 발생할지라도 이런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믹스 레이어가 얕아지는 것이 클로로필이 증가, 즉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까 발생했던 위도에 따른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클로로필이 아까 말씀드린 리스폰스의 그러면 크기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주황색과 노란색을 열파 중에서도 조금 적당한 모더레이트한 카테고리 1이 주황색 열파이고 스트롱한 카테고리 2 이런 열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뽑은 한 6개에서 좀 강한 지역에서 이러한 반응들을 확인하게 되면 뭐 당연하게 이러한 카테고리 2 강한 열파에서 SST 반응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더 뜨거운 열파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MLD 리스폰스, 열파에 대한 MLD 리스폰스를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6개 지역 모두가 더 강한 열파일 때 더 믹스드 레이어가 많이 쉘로우해진다 라는 것을 지역과 상관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열파에 대한 클로로필 리스폰스는 더더욱 강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트로피카 미들랜티스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강한 열파에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강한 열파에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열파의 크기에 따라서 클로로필 리스폰스가 더 증폭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지구 맵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 1에 대한 클로로필 리스폰스와 카테고리 2에 대한 클로로필 리스폰스를 나눠서 레이시오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즉 카테고리 2에서 이러한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열파의 크기에 더해서 지속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열파가 짧게 지속될 때와 길게 지속될 때에 대한 컴포짓을 각각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잘 보이다시피 이런 더 오래 지속되는 열파의 경우 훨씬 더 이러한 뚜렷한 패턴을 보이게 되고 더 강한 패턴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까 보인 대로 이제 똑같은 6개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열파 이제 이 스캐터 플러스 듀레이션과 이제 클로로필 아노말리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해석하게 되면 더 열파가 오래 지속될수록 이제 클로로필 아노말리가 더 많이 감소된다. 즉 트로피카 미드레트 지역에서는 열파가 오래 지속될수록 이런 클로로필의 네거티브 리스폰스가 더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파가 더 오래 지속될수록 클로로필 리스폰스가 더 증가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텐시티에 대한 클로로필 리스폰스에 대한 인텐시티는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위도에 따라서 아까 스페셜 패턴이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제 뉴트리언트와 라이트, 플랑크톤의 성장에 관여하는 두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나이트레이트의 클라리톨리즘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고위도 지역은 컨센트레이션이 매우 높고 저희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컨센트레이션이 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열파에 대한 클로로필 리스폰스와 매우 유사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가장 반응이 뚜렷하게 변하는 4개의 지역에서 4개의 지역에서 경도를 평균해가지고 위도 따라 클로로필 리스폰스와 나이트레이트 클라리톨러지의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클로로필 리스폰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이트레이트의 클라리톨러지의 그 선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4지역을 이제 각각 모든 그리드를 이제 그 스캐터 플롯으로 나이트레이트 클라리톨러지와 클로로필 리스폰스를 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나이트레이트가 좀 적을 때는 네거티브 리스폰스를 보이고 나이트레이트가 많을 때는 포지티브 리스폰스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약 한 8ml/미터 세제곱 정도에서 이 리스폰스가 이렇게 잘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8mmmol/m 세제 스퀘어 아이소 뉴트리언트 라인을 여기 이제 클로로필 컴포지션이 같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빨간색 아이소 뉴트리언트 라인이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잘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글로벌 맵으로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뉴트리언트에 대해서 이제 믹스 레이어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빛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시즈널리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4개의 지역에 있어서 각각 시즈널하게 클로로필 리스폰스를 나타낼 건데요. 이게 4지역이 서던 헤미스피어 북반구와 남반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줬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는 진할수록 웜한 계절이고요. 이제 흐릴수록 콜드한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레티튜드는 파지티브 리스폰스가 있는 지역과 미드 레티튜드는 네거티브 리스폰스가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이러한 콜드 시즌에는 클로로필 리스폰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웜한 계절에는 클로로필 리스폰스가 매우 크고 이러한 위도별, 레티튜디널 컨트라스트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나이트레이트가 고위도 지역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들으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미드 레티튜드는 좀 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위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그 겨울철 콜드 시즌에는 믹스 레이어가 워낙 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믹스 레이어가 워낙 깊게 형성되다 보니까 열파가 좀 발생한다 할지라도 열파에 의한 이 라이트의 조금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클로로필 리스폰스가 작게 반응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러한 웜 시즌에는 셜로우한 믹스 레이어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즈널한 이러한 그 믹스 레이어가 낮은 지역에서 숄링이 발생하게 되면 라이트의 모듈레이션이 발생해서 클로로필 리스폰스가 이렇게 크게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빛과 영양분 두 가지가 이런 공간적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위성 자료들을 활용하여서 전지구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클로로필 리스폰스를 열파에 대한 클로로필 리스폰스를 확인을 해보았고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이러한 해양 열파에 대한 클로로필 리스폰스는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와 트로픽과 미드 레티튜드는 네거티브, 하이 레티튜드는 포지티브한 리스폰스를 보이고 있다. 2번 이러한 반응은 특히나 나이트레이트의 클라이메톨로지와 매우 좋은 관계성을 보이고 있고 나이트레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위도에 따른 스페셜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이번 지난달에 그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에 이렇게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